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함수는 함수 정의, 그 다음에 4개의 변수,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매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8단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 녀석은 지금 몇 단을 출력하는 함수라고요? 몇 단을 출력해요? 8단을 출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8단을 출력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단이라는 녀석이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8단을 지금 출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9구단 출력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2단을 출력을 했어요. 자, 2단을 10번 출력하는 거, 그래,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8단을 출력해달래요. 8단은 5번 해달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5번 출력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야, 27단은 한 3번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뭐 95단은 뭐 5번 출력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함수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함수명을 프린트 단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함수명을 바꾼다 해가지고 여전히 이 녀석은 몇 단 출력하는 거예요? 얘 지금 몇 단 출력해주는 함수죠? 그렇죠? 8단이죠. 그러면 8단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2. 여러분들 아직 이 개념은 안 배웠지만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요것만 보세요. 몇 단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다시, 이 함수가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얘는요? 얘는, 그렇죠, 얘는 2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5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7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를 보면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되겠지만,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얘는 몇 단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8단을 출력해주고 있는 녀석이 왜 8단을 출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뭘로 책정되고 있어요? 8로 책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단이라는 요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어야 될까요? 미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정이면 단의 값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 못 하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단이라는 요 변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요 프린트 단 소괄호 옆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라 하냐면 함수 안쪽 공간을 여기를 함수 안쪽 공간이라 하거든요.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 자, 지금 요 프린트 단이라는 거는 요 녀석 입장에서 함수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함수 바깥쪽 공간과 함수 안쪽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의 값은 언제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그 매개 변수의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은 인자값이랍니다. 무슨 값? 인자값. 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에러 메시지가 argument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값은 argument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넘긴 인자값에 따라서 요 매개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얘는 뭐가 출력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2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2단 출력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 5를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몇 단 출력되는 거예요? 그죠? 5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안 썼을 때보다 아까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10번 출력하던 20번 출력하던 30번 출력하던 몇 단밖에 출력이 안 됐다? 8단밖에 출력이 안 됐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자값으로 넘기면서 뭐가 된다? 함수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기는 값에 의해서 그 변수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작동되게끔 만드는 유연한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를 넘겼을 때 그 단이라는 변수에는 2가 들어가고 이때 함수 실행했을 때는 5라는 값이 매개 변수 단이라는 변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5단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일 처리를 잘하니까 자,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야, 2단 10번 좋아. 8단도 뭐 5번 좋아. 27단, 95단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야, 2단 같은 경우는 10번을 출력하는데 얘는 4까지 곱해달래. 근데 8단을 출력하는데 얘는 7까지 곱해달래. 그 다음에 어떤 n단을 출력하는데 얘는 뭐 m까지만 곱해줘.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가 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2단을 출력하든 5단을 출력하면 몇 가지 곱해요? 그렇죠? 9까지 곱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1000번 출력하던 여전히 9까지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한번 더 볼게요. 9라 하고 여기다가 리미트라고 썼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죠? 이 리미트는 여전히 뭐예요? 9죠. 그러니까 이 리미트는 9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10번, 1000번 출력해도 얘는 9까지만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9라는 값이 결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어야 될까요? 얘도 갑자기 미정이에요. 그 다음에 리미트도 마찬가지로 요 매개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심표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매개 변수명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명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표하면 심표를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게 가능한데, 자, 매개 변수를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판기의 동전 투입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가 자판기라 했을 때 매개 변수는 자판기 동전 투입구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래요. 뭐 구멍이 2개래요. 그러면 그 구멍에 동전을 넣게 되면 뭐다? 실제로 자판기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이라는 변수, 리미트라는 변수. 그러면 동전 투입구가 몇 개인 거예요? 그렇죠. 2개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경우는 동전 투입구가 하나였으니까 값을 하나 넘겼는데 이제 2개이기 때문에 값을 몇 개 넘겨야 될까요? 2개 넘겨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지금 인자값을 몇 개 넘겨준 거예요? 2개 넘긴 거고, 자,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지금 첫 번째 인자값, 두 번째 인자값인데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되고요.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 첫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되고 두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2단이 몇 가지 곱한다? 4까지 곱하고요. 얘는 5단이 몇 가지 곱한다? 7까지 곱하는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2는 4까지, 그 다음에 5는 7까지 곱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긴 인자값도 즉 몇 개다? 2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매개 변수는 뭐예요? 자,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하여 매개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값은
함수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수 실행 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시로 그냥 A라 썼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총 몇 개인 거예요? 3개죠. 근데 제가 3개인데 인자값을 지금 몇 개만 넘겼어요? 2개만 넘겼죠. 자, 실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실행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여기 보면 아규먼트라는 거 보이시나요? 아규먼트 뜻이 뭐라고요? 인자값이에요, 인자값. 야, 모르면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돼요. 자, 뭐 논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인자값이라는 뜻입니다. 아규먼트는 어쨌든 인자값인데,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단 미싱 1 놓쳤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 아규먼트 A. 자, A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매개 변수가 3개면 인자값도 3개여야 되고,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값도 2개여야 되고, 매개 변수가 1개면 인자값도 1개.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자값을 넘겨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자값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매개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 넘겨주는 인자값의 개수 또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3개면 인자값도 3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써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 함수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자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더 이상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유연해진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에 의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동되게끔 만드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함수는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유연한 함수가 된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